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에는요, 저희들이 한국 네팔 아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문화예술 봉사했던 얘기들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저도 이제 횟수로 보니까 저도 한 1990년대에서부터 활동에 참여를 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내용, 상황이 있고요. 오늘 시간에는 처음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지난 시간에 그 처음으로 네팔에 가서 작가를 만나셨고 그 다음에 그 포카라에서 조선 물감을 쓰던 그 작가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박사님을 통해서 첫 번째 초대되었던 작가와 또 전시 이런 얘기를 오늘 시간에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기억나시죠? 누구였죠? 그 작가분이? 이제 내가 처음 만났다는 그 선생님이 찬드라 부테리야. 미술 과목이 없으니까 농업수제를 했죠. 네네. 가르친다고 그랬지.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제자가 있어. 네. 그 제자가 그때 둘이더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부띠꾸룽이라고. 부띠꾸릉. 아, 예. 포카라 지역에 많이 사는 구룽족이야. 구릉조유. 예. 그 이름이 부띠고 구룽. 네. 결혼을 해가지고 딸이 셋인 거 그래요. 네. 다 화가야. 아, 맞습니다. 그것도 미술대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그리는 어깨너머로. 네. 그래서 내가 한 번을 가니까 학교도 안 가는데 조만한 딸이 말이지. 네. 자기가 그렸다 하면서 나한테 보여줘. 네. 보니까 자기 아버지 그림하고 똑같아. 그대로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내가 그때 돈을 뭐 몇 달러 이래 내가지고 네. 사줘서 그걸 네. 일부러. 예. 앞으로 너는 이제 큰 작가가 될 건데 어릴 때 그래도 선생님이 네 작품을 사줬다는 걸 기억해라. 네. 그랬다고. 예. 그랬더니 내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도 그 네팔에서 큰 상을 하나 받았어. 네. 그건 뭐냐면 매년 주는데 외국 사람 하나 하고 네. 내국 사람 하나 하고 예. 둘을 줘. 예. 근데 이제 예술가한테 주는 거야. 네네. 근데 그 상이 나한테 온 거예요. 네. 난 예술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또 이제 네팔 문화를 소개하고 하니까 이제 나를 준 거야. 네. 그리고 가보니까 너무 거창해. 굉장하더라고. 그게. 국가에서 주는 건데. 충분히 뭐 받으실 자격이 되시죠. 꽃도 걸어주고 카드도 네. 걸어주고 하잖아. 네네네. 내가 그 수상하면서 이 카드를 50개를 걸었어. 네. 어이구, 목이 아프죠. 그럼 막 목이 막. 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포카라에 가서 또 한 번 더 식을 하는 거야. 네. 그 웬 처녀가 나와가지고 아 선생님 반갑다 하면서 이걸 또 하나 걸어주더라고. 네. 누구냐 그러는데 부띠꾸름 부띠꾸름 딸이래. 아. 이거 반갑다고. 벌써 그렇게 커가지고 미술가가 된 거야. 미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 작가는 내가 그 카트만두 더르바 스퀘어라고 그 왕궁이 있잖아. 그 왕궁에 가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스케치북을 가지고 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 이래 봐서 네. 보니까 한 사람이 좀 독특해. 굉장히 그림이 섬세하고 물감은 어두운 물감이야. 네. 주로 이제 흑색, 청색 이쪽 무채색적으로. 계통으로 쓰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밝은 거야. 근데 어두운 물감을 써가지고 밝게 보이도록 하는 그게 참 어렵잖아.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데 걔가 할레람 조주야. 아, 조주. 이 얘가 이제 찬드라 부텔 선생의 제자인 거야. 네. 그 두 제자가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내가 최초로 초청을 했어. 맞습니다. 아. 그때는 네팔 문화교류 네.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장미회라고 있어.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원조를 해주자면 카운터파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네팔에다가 네팔 에피lep시 아소시에이션이라는 NGO를 만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거리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해주고 네. 그랬거든. 이제 그게 그 카운터파트가 있어가지고 카운터파트에다가
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화가를 초청을 하는데 누굴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제안해가지고 그 제자 둘을 그래서 부티꾸릉하고 둘이 조조. 우리나라를 찾아온 우리가 초청한 최초의 초대 작가 부티꾸릉하고 하레람 조주. 예. 근데 그가 와서 에피소드가 많아요. 많죠. 네, 많습니다. 그때 광주 비엔날레가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주를 일부러 데리고 가서 네. 광주에서 내려가지고 뒤에 둘이 타고 내가 운전석 옆에다가 앉았다고. 네. 그래서 내가 운전기사 보고 광주 비엔날레 하는 데를 가자고 네. 내가 말을 그래 했더니 아, 이 운전기사가 나를 아래로 쳐다보더니 한국말 잘하시네요. 같은 네팔 사람으로 보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아, 한국 사람이게 한국말 잘하죠. 그러게 에이 내가 운전기사 40년인데 내 눈을 못 속여요. 이러더라고. 그럼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아니라고 내가 서울에서 살고 있고 고향은 대구고 어쩌고 정직하게 이제 설명을 해도 듣지도 않아. 이미 그 기사는 기사는 박사님을 외국 네팔 사람으로 이미 그러지. 찍으셨네. 그래서 하도 우겨서 말이지 피곤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네팔 사람 되신 사실은 거네. 내가 네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내 그렇지. 눈을 못 속인. 그래가지고 그 광주 비엔날레를 둘이 구경시켰더니 충격을 받은 거야. 그렇죠. 포카라에서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풍경화만 그리던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수채화 좀 그려주고 이래만 있다가 이 비엔날레를 보니까 말이지. 뭐 그야말로 눈이 뭐 뒤집어지는 거죠. 수채화뿐 아니거든. 뭐 온갖 게 다 있고 설치 미술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으니까 이 탐복을 한 거야. 예. 그래서 그 이후에도 내가 초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몇 번 더 초청했어. 근데 부티꾸릉은 포카라에서 그냥 그림을 계속 그려가지고 지금은 원로 화가가 됐고 네. 조주는 여기 와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그 인테리어 하는 것도 배우고 네. 데코레이션 하는 거 뭐 이런 걸 장식 배워가지고 미술 쪽으로. 네팔 가서 그림은 안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그치 한동안 못 뵀죠. 저희들이 가서 못 뵀었어요. 네. 그림을 안 그리니까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돈도 좀 벌고 그랬나 봐.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좀 열심히 또 작품 활동하세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나한테 이제 메일이 왔는데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동안 뭐 찾아뵙지 못해서 무슨 얘기인가 이래 보니까 이제 하던 사업은 접고 원래대로 그림으로 돌아갔다 이거야. 예. 내가 잘 했다고 하니까 요새도 페이스북에 네. 자주 올려요. 네. 자주. 그림이 옛날하고 확실히 달라졌어. 예, 많이 달라졌죠. 예, 이렇게 여러분의 이제 변화가 그만큼 있어요. 이제 그런 영향을 줬다는 뜻이라고. 그렇죠. 예. 저희들도 예를 들면 또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미국의 뉴욕의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이런 데 가보면 뭐 세계적인 어떤 작가들이 또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변화가 있을 테고 또 네팔에서 또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 국내 미술계도 사실은 그 점이 광주 비엔날레 이런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변화가 많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네팔 작가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조차도 진짜 비엔날레 그 시기는 가면 뭐 이렇게 충격적이다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미술의 변환기, 다양한 장르가 등장되던 시기였고, 그다음에 외국인으로서 뭐 한국 문화에 전혀 경험이 없이 그 작품, 그 예술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주가 그만큼 저는 그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 자기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아도 충분히 그럴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네팔 화가들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초청을 하자면 이제 호텔도 해야 되고 예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많은 일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초청한 화가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냥 한국 갈래? 그러면 간다. 오면은 우리 회원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 이제 스케줄을 짜가지고 하루는 이 사람이 맡고 한 손은 이 사람이 맡고
뭐 호텔에 재워주든지 자기 집에 네. 재우든지 네. 그리고 관광 안내는 맡아가지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더 좋아했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뭐라 그럴까요? 우아문화 친숙해지고. 예, 그 봉사 단체들이 조금 더 결속력도 좋아졌고 또 반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그때 만났던 청년이 지금 결혼해서 그 친구도 애가 둘이더라고요. 계속 요즘에도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그럼. 얘기를 해요. 하긴 하는데 요즘 상황들이 뭐 자유롭게 와서 공부를 하고 이런 이렇게 열려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뭐 시즌 2는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조금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역할을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 부띠꾸룽하고 하리람 조주 이 작가들이 박사님하고 처음 접점을 이뤘던 거고 그다음에 그 두 분들이 그때 며칠 동안 다녀갔죠? 며칠이 아니라 뭐 한 달, 한 달 뭐 있었나요?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엄청난 사실은 뭐 시간이고 또 그 작가들인데도 사실 쉽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좋았던 기간이고 여기에 와서 있는 뭐 광주의 비엔날레 이외에 제가 또 들었던 에피소드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중에 또 몇 가지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가 그 부띠꾸룽하고 그 하르람 조주는 데리고 경주에 가서 네, 경주 남산에 올려놓고 말이죠. 네, 물감하고 캔버스하고 주고 아, 석불거리라고 그래.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린 10점이 있어. 네. 그걸 내가 카드로 만들었어. 아, 예, 예, 그 카드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네팔에도 주고 뭐 이래 많이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네. 그분들도 여기 와서 바다를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팔은 바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이나 뭐 저리 강릉? 포항이나 고성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바다를 구경시켜주면 또 너무 좋아해. 또 그분들이 오면 반드시 그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내가 전시회를 열어줬어요. 네, 맞습니다. 광활항에서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거 가지고도 호감이 좀 생기고. 결국 이제 작가들이 왔기 때문에 뭐 하는 활동들도 그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조주랑은 저는 강릉에서 도판에도 그림도 그렸었어요. 도판에 그림도 그 그리고 도자기에도 예,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도 그림을 그리고 일단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경험이고 그러죠. 또 저도 이제 사실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보면 풍경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팔에 그 작가들이 와서 했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친숙감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막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어떤 그걸로 갖고 자연 대상물을 바라보고 아까 했던 애놓고 정말 그림으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렸던 그런 것도 좀 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네팔은 어쨌든 그 당 초기에 왔던 작가들은 그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또 그 수채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유화는 저희 때도 마찬가지지만 유화는 좀 한참 위에 이게 좀 그러니까 재료들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릴 수 있는 게 유화거든요. 그래서 예술 뭐 경험 위에 문화적인 경험 바다를 보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텍스처나 또 새로운 어떤 진료들을 이렇게 접하고 했던 어떤 그런 시기에 처음 전시회가 이루어졌었고 또 기간은 뭐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박사님께서는 정말 한 달, 두 달, 뭐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을 저희 그 많은 회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그 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누구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부담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작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많이 좀 배우는 것도 많고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다는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우리가 그 네팔 작가를 초청해서 그 다음에 했던 행사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많은 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또 조금 간추려서 다음 시간에 박사님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감사했습니다.